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를 공부하는 강현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약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집에 귀신이 산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려니 왠지 으스스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 책에서 개동이와 소동이라는 쌍둥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쌍둥이가요, 한밤중에 귀신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귀신을 본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하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합니다. 아이들은 마늘즙으로 만들어진 물총으로 귀신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드디어 귀신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물총을 쏴서 귀신을 생포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은 귀신을 잡았을까요? 알고 보니 귀신의 정체는 바로 누나였습니다. 분장 시험이 있어서 귀신 분장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바탕 소동으로 인해서 부모님도 깨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귀신을 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런데 아빠는 아이들에게 귀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최한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최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한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과학 사상가입니다. 최한기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조선 후기는 세도 정치가 행해졌는데요. 세도 정치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의 외척에 의한 정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왕의 장인이나 왕의 외할아버지와 같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혼란해졌습니다. 혼란해진 틈을 타가지고요.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백성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는데요. 왕과 더불어서 백성의 삶을 잘 돌봐야 될 관리들이 부패를 해서요.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도 이것저것 이름을 붙여서 세금을 강제로 거두고요. 곡식을 빌려주고 몇 배로 갚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최한기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힘썼습니다. 최한기는 실학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실학은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는 세국정치가 행해지는데요. 세국정치라는 것은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 외부에서 서양의 문물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여서 나라 발전이 아주 더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이 세국 정치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지켜서는 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을 책을 사는 데 사용을 했대요. 특히나 최한기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 과학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한기의 사상에는요, 과학적 지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한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귀신은 과학적으로 밝혀졌나요? 귀신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최한기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한기는 책을 많이 읽은 만큼 저술한 책도 많습니다. 그 중에 기학과 기측제의라는 책이 대표적인데요. 이 책에서 최한기는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기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할 때도 기가 들어가고요. 아, 기운이 없어 할 때도 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활기차다, 기가 막히다. 그죠?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이 기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최한기는 하늘과 땅, 인간,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모두 기가 변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는 쉽게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물질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장 작은 물질은 쉽게 과학 시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원자, 분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도라르방도 처음부터 덩치가 크진 않았습니다.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도라르방을 만들잖아요. 이처럼 모든 만물은 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최한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물질일까요? 네, 최한기는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근원은 다 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악이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최한기는 기는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거나 강물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한기는 기의 성질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두루 돌고 변화하는 것,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을 갖는 것은요, 기가 작용하는,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도 폭발하고 지구도 없어지게 되죠. 물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듭니다. 이 구름은 다시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지게 되죠.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의 환경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기후나 문명도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 변한다고? 영원한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최한기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다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낳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요, 아이를 직접 낳지 않고요, 복제를 하거나 실험관에서 아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할까요? 사랑도 변한다라고 최한기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는 종류가 하나일까요?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것들은 산소나 수소나 질소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최한기는요, 기도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고, 덥고, 건조하고, 습한 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라는 것은 특정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는 쉽게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기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음악이나 생각, 마음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기, 즉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고 최한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한기의 기하학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하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쌍둥이와 친구들이 한밤중에 겪은 귀신 소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인 최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최한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모두 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없는 것도 없고요. 모든 사물도 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는 쉽게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셨습니다. 그 퀴즈는 바로 안다는 것은 뭘까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정말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최한기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는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내가 알게 된 것과 생각하는 능력은 모두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지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말합니다. 시각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청각은 귀로 듣는 것, 미각은 혀를 통해서 맛보고요. 후각은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것이고,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코, 입, 귀, 피부 등을 통하여 사물의 모습이나 소리 등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최한기는 형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기관을 통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알문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물의 원리나 법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의 두 번째 단계는 추측인데요. 추측이라는 것은 무엇을 짐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추측을 미루어 헤아리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많으면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안다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그 줄줄줄 외운 게 가치가 있는 알미일까요? 가치는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험한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발견하거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통하여 아는 것을 최한기는 추측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알을 확실히 하려면 자신이 법칙이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추측을 확실하게 알려면 자신의 법칙이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검증해 보아야 하는데요.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추측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증의 단계가 없으면 틀린 지식을 옳다고 잘못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한기는 이 검증을 증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증엄이란 증명을 통한 체험을 말합니다. 검증을 거친 것이야말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최한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탐구 학습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탐구 학습이란 관찰, 과설 설정, 검증을 통하여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날은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숙제를 내주게 되죠. 그 숙제는 무엇이냐?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왕이 의심을 한 거예요.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 과학을 연구하는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왕이 내준 숙제를 풀기란 아주 어려웠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우연히 무엇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무게만큼 목욕탕 밖으로 물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외치죠. 뭐라고 외치느냐?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유레카란 알았다란 뜻이거든요. 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걸 본 거죠. 물이 넘치는 걸 본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하죠. 이걸 가설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질량에 따라서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구나 라고요. 그런데 이 가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실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왕관은 100% 순금 왕관이었나요? 아니었대요. 순금이 아니라고 아르키메데스가 밝혀냈대요.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관찰과 가설 설정, 검증의 단계를 통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한기는 안다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기 위해서는 경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안다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깊이 아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고요. 이 추측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이 가장 확실한 것이며 이 또한 최한기는 발전해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한기의 기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악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 반의 도둑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개동이와 소동이네 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인 민지가 아끼는 머리핀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머리핀은 민지의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것인데 말이죠. 민지의 머리핀이 사라지면서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반에 도둑이라니.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니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요?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수업 시간에 인성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인성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성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 고자가 주장하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보이세요? 자, 다 자자로 끝나네요. 이름이. 그쵸? 그런데 이들의 본명은 맹자, 순자, 고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자를 붙인 이유는요. 이들은 모두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파를 대표합니다. 학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에다가 뒤에 공통적으로 자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의 성선설인데요.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입니다. 자, 맹자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요. 인간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양심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실 건가요? 아니죠. 아마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론은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은 성선설과 반대로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본성이 악한 이유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하나인데 친구와 내가 서로 갖고 놀려고 싸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이 놀이기구를 양보하시겠어요? 내가 놀고 싶잖아요. 그죠?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요,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자가 주장하는 성무선악설인데요.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악함이 없다라는 건데요. 마치 본성은 물길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는 여울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착하게 되기도 하고요. 악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민지의 머리핀을 가져간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희진이었습니다. 희진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닌데 왜 민지의 머리핀을 가져갔을까요? 부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희진이 부모님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도 크게 다치셨습니다.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라 희진이의 환경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최한기는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고자의 성무 선악설을 따르게 됩니다. 성무 선악설이란 인간은 처음부터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한기는 사람들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고 하는데 과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요, 원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살기 전에 공룡이 먼저 살았잖아요. 이 공룡 시대에는 선과 악이 있었나요? 없었죠. 즉, 선과 악은 인간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죠. 선이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악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것, 싫어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불쾌감을 주거나 해로우면 나쁜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이처럼 선과 악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한기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람들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감정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것, 악한 것으로 정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물건을 훔치면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이 나쁜 기분은 나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죠. 이 공통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도둑질은 악한 행동이라고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선과 악을 정하는 이유는요, 선과 악이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에 따라야 한다고 최한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한기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과 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이라고 믿었을 때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유럽은요, 유럽에 있는 국가만 문명 국가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만적이고 악한 나라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요,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를 했었죠. 자국만이 선이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한기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할 수 있고 악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은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개인의 감정이 점차 사회적인 선과 악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선과 악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한기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동이와 소동이는 일요일에 부모님을 졸라서 갯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열심히 조개를 캐죠. 하지만 조개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실망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조개를 많이 잡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요. 인간이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과도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갯벌을 메꿔서 육지로 만들고 있죠. 그럼 갯벌이 사라지겠죠. 갯벌이 사라지면 그 갯벌 안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물종들도 같이 사라지죠. 생물종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의 삶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니 아이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는데요. 유기체란 만물은 하나의 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은 따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죠. 생태계도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약을 치고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를 타면서부터 예전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명
알레르기라고 불려지는 질병들 있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는 뚜렷한 원인이 없습니다. 다 현대에서 생겨난 질병들인데요. 농약 묻은 농산물을 먹으면 인간의 몸에 농약이 쌓이고요.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도 인간의 몸에 쌓이죠. 그러면서 질병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죠.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인간도 그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자연은 농약으로 찌들고 쓰레기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런 곳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안전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모든 생물이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연의 순리에 맞춰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자연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없애는 것이 자연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없이 비행기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아니죠. 여기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가용을 줄이고 나쁜 배기가스가 나오는 석유 대신 오염이 없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최한기의 기하은 있는 것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과학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달, 별, 지구의 운동, 그리고 기후의 변화와 같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최한기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다 백성들 때문인데요. 이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의 변화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자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과학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얼만큼 최한기가 백성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을 이해하고 잘 이용하되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라고 최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한기는 자연의 이치를 잘 알아내려면 자연과학이 필요하고요. 인간의 사회에 법과 질서를 세우려면 사회과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자연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고요. 사회인문과학 등의 학문은 인간의 삶의 원리를 밝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밝혀낸 인간 사회의 원리나 질서가 자연의 법칙에 따르도록 만든 학문이 바로 최한기의 기하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따르고 사회는 다시 자연을 따릅니다. 기하은 자연과 사회, 인간 모든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최한기의 기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최한기가 말하는 기는 공기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기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단위의 물질을요, 과학 시간에는 원자, 입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공간이 있다면 공기는 어디에든 차 있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공기도 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산소, 질소, 수소 등과 같이 각각의 성질을 지닌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한기는 모든 물질의 기초 단위가 기이며 공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작용도 다 기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는 기의 한 종류인 것이죠. 공기는 기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한기의 이론에서 찾아 말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탐구 방법은 관찰, 가설 설정,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관찰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감각기관은 주로 오감이죠. 감각기관을 통하여 아는 단계인데요. 이 아는 단계를 최한기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설인데요. 가설이란 확인되지 않는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최한기 이론에서 이 가설은 추측에 해당합니다. 추측이라는 것은 미루어,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떤 내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설을 확인하려면요,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은 주로 실험이 이용되죠. 최한기도 실험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친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그 검증을 증험이라고 하는데요. 증험은 증명하여 체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최한기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최한기는 인간에게는 본래 선한 본성이 있거나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선과 악이 없으니까 이것을 성무, 선악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란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윤리의식이 생겨났고 선과 악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문화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문화에서는 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악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악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 반의 도둑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개동이와 소동이네 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인 민지가 아끼는 머리핀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머리핀은 민지의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것인데 말이죠. 민지의 머리핀이 사라지면서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반에 도둑이라니.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니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요?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수업 시간에 인성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인성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성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 고자가 주장하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보이세요? 자, 다 자자로 끝나네요. 이름이. 그쵸? 그런데 이들의 본명은
맹자, 순자, 고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자를 붙인 이유는요. 이들은 모두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파를 대표합니다. 학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에다가 뒤에 공통적으로 자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의 성선설인데요.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입니다. 자, 맹자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요. 인간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양심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실 건가요? 아니죠. 아마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론은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은 성선설과 반대로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본성이 악한 이유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하나인데 친구와 내가 서로 갖고 놀려고 싸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이 놀이기구를 양보하시겠어요? 내가 놀고 싶잖아요. 그죠?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요.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자가 주장하는 성무선악설인데요.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악함이 없다라는 건데요. 마치 본성은 물길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는 여울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착하게 되기도 하고요. 악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민지의 머리핀을 가져간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희진이었습니다. 희진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닌데 왜 민지의 머리핀을 가져갔을까요? 부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희진이 부모님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도 크게 다치셨습니다.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라 희진이의 환경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최한기는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고자의 성무 선악설을 따르게 됩니다. 성무 선악설이란 인간은 처음부터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한기는 사람들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고 하는데 과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요, 원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살기 전에 공룡이 먼저 살았잖아요. 이 공룡 시대에는 선과 악이 있었나요? 없었죠. 즉, 선과 악은 인간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죠. 선이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악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것, 싫어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불쾌감을 주거나 해로우면 나쁜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이처럼 선과 악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한기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람들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감정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것, 악한 것으로 정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물건을 훔치면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이 나쁜 기분은 나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죠. 이 공통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도둑질은 악한 행동이라고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선과 악을 정하는 이유는요, 선과 악이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에 따라야 한다고 최한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한기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과 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이라고 믿었을 때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유럽은요, 유럽에 있는 국가만 문명 국가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만적이고 악한 나라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요,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를 했었죠. 자국만이 선이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한기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할 수 있고 악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은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개인의 감정이 점차 사회적인 선과 악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선과 악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한기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동이와 소동이는 일요일에 부모님을 졸라서 갯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조개를 캐죠. 하지만 조개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실망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조개를 많이 잡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요. 인간이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과도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갯벌을 메꿔서 육지로 만들고 있죠. 그럼 갯벌이 사라지겠죠. 갯벌이 사라지면 그 갯벌 안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물 종들도 같이 사라지죠. 생물 종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의 삶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니 아이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는데요. 유기체란 만물은 하나의 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은 따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죠. 생태계도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약을 치고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를 타면서부터 예전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명 알레르기라고 불려지는 질병들 있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는 뚜렷한 원인이 없습니다. 다 현대에서 생겨난 질병들인데요. 농약 묻은 농산물을 먹으면 인간의 몸에 농약이 쌓이고요.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도 인간의 몸에 쌓이죠. 그러면서 질병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죠.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인간도 그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자연은 농약으로 찌들고 쓰레기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런 곳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안전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모든 생물이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연의 순리에 맞춰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자연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없애는 것이 자연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없이 비행기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아니죠. 여기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가용을 줄이고 나쁜 배기가스가 나오는 석유 대신 오염이 없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최한기의 기하학은 있는 것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과학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달, 별, 지구의 운동, 그리고 기후의 변화와 같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최한기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다 백성들 때문인데요. 이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의 변화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자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과학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얼만큼 최한기가 백성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을 이해하고 잘 이용하되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라고 최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한기는 자연의 이치를 잘 알아내려면 자연과학이 필요하고요. 인간의 사회에 법과 질서를 세우려면 사회과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자연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고요. 사회인문과학 등의 학문은 인간의 삶의 원리를 밝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밝혀낸 인간 사회의 원리나 질서가 자연의 법칙에 따르도록 만든 학문이 바로 최한기의 기하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따르고 사회는 다시 자연을 따릅니다. 기하은 자연과 사회, 인간 모든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최한기의 기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최한기가 말하는 기는 공기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기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단위의 물질을요, 과학 시간에는 원자, 입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공간이 있다면 공기는 어디에든 차 있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공기도 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산소, 질소, 수소 등과 같이 각각의 성질을 지닌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한기는 모든 물질의 기초 단위가 기이며 공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작용도 다 기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는 기의 한 종류인 것이죠. 공기는 기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한기의 이론에서 찾아 말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탐구 방법은 관찰, 가설 설정,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관찰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감각기관은 주로 오감이죠. 감각기관을 통하여 아는 단계인데요. 이 아는 단계를 최한기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설인데요. 가설이란 확인되지 않는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최한기 이론에서 이 가설은 추측에 해당합니다. 추측이라는 것은 미루어,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떤 내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설을 확인하려면요,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은 주로 실험이 이용되죠. 최한기도 실험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친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한기는 그 검증을 증험이라고 하는데요. 증험은 증명하여 체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최한기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최한기는 인간에게는 본래 선한 본성이 있거나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선과 악이 없으니까 이것을 성무 선악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란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윤리의식이 생겨났고 선과 악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문화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문화에서는 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최한기가 들려주는 기악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